전생의 삶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7년 1월에 있었던 사례들 중 하나는 그동안 잠재의식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우리에게 이제 전생의 삶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어떤 고객들은 전생의 삶으로 가는 대신 근원이나 다른 차원에서의 삶들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2006년 동안에 특별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증가해서 기존의 전생의 삶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소시킬 정도입니다. 저의 작업 중에도 두드러진 변화는 제가 잠재의식에게 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전생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거쳐왔고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카르마를 지불했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제 인간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 메시지는 반복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있었던 사례는 비록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고객은 전생을 보는 것도 그렇다고 어떤 환상적 장면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어떤 상징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전생의 삶들과 관련된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상징을 통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는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고객은 40대의 이민자였으며 삶에 대한 약간의 불만들을 제외하고는 치유까지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의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긴장했으며 해양 잠수와 같은 육체적 활동들을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를 보기 위해 20시간을 운전해 와서는 자신의 주요한 불만은 아주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 특별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고혈압으로 고생하곤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황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체면 상태로 들어갔으며 저는 그가 전생의 삶들을 묘사할 것을 예상했으나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꿈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으며 저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잠재의식이 상징을 통해 답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다 해진 옷을 입고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뒤에는 폭풍과 천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올라갔을 때 폭풍은 그의 주위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 성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건넜으며 입구에서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있었으나 그가 성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않고 단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그것이 전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의 단서를 얻은 것은 중세시대였다면 문지기들이 그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거란 점이었습니다. 그가 뜰에 들어섰을 때 나선 계단을 발견하고서는 성의 꼭대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멀리 있는 무지개를 보고 있다가 다시 불꽃을 뿜는 중국의 커다란 용이 날아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주위를 돌 때 놀랬지만 그를 홀로 둔 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본 것은 수많은 비둘기들이 그에게 직진으로 날아와 주위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또한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무리지어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시점까지 잠재의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성을 내려왔을 때 문지기들이 그에게 해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주었습니다. 그 옷은 벨벳이었으며 함께 주어진 아름다운 칼은 손잡이에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왕관이 그의 머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는 하얀 말 위에 올라타고는 성을 떠났습니다. 강을 향해 다가갔을 때 다른 용이 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번 것은 더 크고 다른 종류로 검은색으로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싸웠으며 마침내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걸어가는데 많은 탱크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시기가 1914년이며 그들은 황제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탱크들은 들판에 멈춰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으며 그에게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에는 많은 군인들이 줄을 서서 있었는데 그가 그 앞을 지나갈 때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바다의 해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여객 수송선을 보았는데 배의 옆면에 있는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에게 배 위로 오라고 외쳤고 그는 물을 가로질러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왕정옷이 이 여정에는 맞지 않다며 그에게 수트와 조끼를 입히고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빙산을 보고 배가 그것에 부딪히는 것을 봤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으며 그는 배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작은 배에 구출되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그는 객실로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창밖을 봤을 때 2차 대전에 사용된 종류였던 날개에 러시아 붉은 별이 새겨진 비행기들이 배를 가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아무 이상 없었으며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이 현대적인 옷, 청바지와 나이키 신발을 신고 해변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그가 상징에 있어 완전히 한 바퀴를 돈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잠재의식에게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현재의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위험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생의 삶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전생의 삶들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만큼 전생의 삶을 보여주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연속적으로 나온 장면들은 그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 전생의 삶들과 상징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1차 대전 때 성에서 살았고 타이타닉을 탔었고 2차 대전도 경험했습니다. 그 경우 다시 한번 전생의 삶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상승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그가 수업과 책을 통해 에너지의 사용과 치유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혈압 문제는 단지 몸의 파장과 진동이 바뀌면서 적응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그의 커다란 두려움은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것을 인지한 것에 대한 의식적인 마음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생의 삶으로 가서 특별히 현재의 삶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자세한 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치르고 해소해야 할 카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야 상승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다시 돌아와 카르마를 해소해야 하는 주기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카르마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의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지구가 너무 많이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행성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어떻게든 그 모든 일은 상관없다고 모든 이들은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어떤 이들은 그 일을 다른 이들보다 빨리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카르마 주기를 처음으로 탈출해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접할 때마다 저는 단순 순응하고 궁금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재의식이 그들을 위해 품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례의 반복으로 그녀는 연결되지 않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여기저기 다른 장소와 사람들, 시간대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그 장면들 중에서 그녀를 어느 한 삶에 고정하도록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집이라 부르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장소는 그녀를 아주 감정적으로 만들어 그 장소가 너무 아름답고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가 말하길 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그러한 경험을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방식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가득 찬 축복인 것입니다. 그 여성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녀가 여기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특별히 죽어가는 두려움을 가진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잠재의식에게 왜 그녀를 전생의 삶으로 데려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다른 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생의 삶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러한 장면들을 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뭇잎이나 가지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며 전체 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삶들은 단지 잎과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전생의 삶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종종 전생들의 삶들을 돌아보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들이 지금 현재 삶에서의 경험과의 연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카르마든지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생의 삶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그것들을 볼 필요가 없는 이들은 다루어야 할 두드러진 카르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방해물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서 한 여성은 전생의 삶으로 가는 대신 커다란 보석을 받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이 그 장면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보석으로 아주 많은 커팅면이 있었으며 또한 그 면은 그만큼 많은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보석의 한 면의 반사로 로마 군인을, 다른 면의 반사는 미국 원주민을,
또 다른 반사는 현대 군인을, 각 반사는 여러분이 일컫는 각기 다른 전생의 삶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단지 당신이 보고 싶은 한 면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며 잠재의식은 그녀가 필요로 한다면 그 삶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의식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션이 끝나갈 때 잠재의식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 때 보여준 모든 방향으로 반사하는 면들을 가진 그 보석은 신의 가슴입니다. 저는 그 설명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 자신의 삶을 음악에 바친 연주가이자 음악 선생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살 때 피아노에 올라가 음조를 연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음악은 그의 인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는 클래식과 모든 종류의 음악들을 자연스럽게 접했으며 그의 삶의 열정은 피아노와 오르간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 동안 음악에만 전념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여러 음악에 대한 접근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혹시 전생의 삶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가 유명한 작곡가나 음악가였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례를 이전에 본 적이 있으며 아마도 그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전생의 삶들로 돌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을 때 모든 것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그가 본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으며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 다른 기법들을 도입해 본 후 돌파구가 생겼을 때 저는 잠재의식이 그가 쌓아놓은 벽 주위에서 상징들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절벽에 있는 커다란 문과 인간과 닮지 않은 작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작은 존재는 수천 피트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문에 비교하면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문을 계속 입구라고 불렀으며 문을 열어 통과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상징의 의미가 그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서 벽이 솟아오르며 점점 더 커져서 수천 피트의 길이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에는 갑옷과 군복을 입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동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여러 다른 시간대에서 비롯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동상들은 일반 크기보다 5배 정도의 크기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벽을 따라 날아오르며 그 동상들을 봤는데 전체 길이는 수천 피트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벽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벽의 동상들은 그의 전생의 삶들을 드러낸 것이며 그 의미는 과거의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잠재의식이 나오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잠재의식은 그의 의식적인 간섭을 뒤로하고 저에게 말을 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세션이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키워드를 제시하고 뒤에 저녁에 다시 오도록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파구는 제가 그 벽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는 감정적으로 격렬해지면서 울고 울고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건드렸고 그 해결점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저항을 깨뜨렸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몰입된 감정을 보일 때마다 저는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감정들은 속일 수가 없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체계에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한동안 울게 둔 뒤에 진정시켰습니다. 그가 말한 전부는 수백만에 이르는 생명들, 그가 본 그 벽은 그의 전생의 삶들, 전사로서의 삶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다른 종류의 갑옷들을 입고 여러 다른 종류의 군복을 입고 여러 다른 군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길어 시간을 훨씬 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음 속에서 말하길 너무나도 헛된 일입니다. 그 모든 죽음들, 수많은 죽음들. 제가 마침내 그를 진정시켰을 때 잠재의식은 그 일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벽을 쌓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그 벽과 문이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구체적인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상징들만으로도 그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가 음악가로 돌아온 이유는 그의 삶을 완전히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악에 전념하는 이들은 대체로 훨씬 더 부드러운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그는 게이였습니다. 저는 앞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 번의 전쟁인 베트남과 한국전 동안에 살아있었는데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답하길 그 당시에는 질의서를 완성해야 했는데 그 질의서에는 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직하게 적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게이인 것이 그를 도왔으며 또한 음악에 대한 성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잠재의식에게 어린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음악가인 전생의 삶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음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그는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음악을 드러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음악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전생에서 생명을 죽이는 끔찍했던 삶들에서도 음악적 능력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삶에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되어 그러한 능력과 재능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삶에서 음악은 그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드러운 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표면 아래에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며 자신이 아주 쉽게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종종 느끼길 조금만 더 분노한다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자신의 성질을 제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남성적 성향은 전투적이었기 때문에 음악가 또는 게이로서 많은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여성으로 좀 더 여성적 성향으로 태어났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전생의 삶들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잠재의식이 명확히 그를 위한 보호막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은 그 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두고 지금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에 집중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다스렸으며 지금의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이는 잠재의식이 그 사람이 다룰 수 없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10대들 혹은 비극적인 장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 작업할 때의 상황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의식이 항상 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것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어떤 남성이 미국의 독립전쟁 때 장군이었던 전생의 삶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인지 전쟁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에 대해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군인인 것에 대해 얼마나 지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는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들이 흘리는 피에 지쳤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게 물어봤을 때 그 남성은 그 이전의 삶들도 군인 투사로서의 여러 삶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 삶이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대한 군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화려하지 않고 그 모든 죽음들과 많은 피들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일반 삶에서 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징병되지 않고 군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그 음악가, 작곡가는 너무 많은 이들을 죽였을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방법으로 해보자. 정반대의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거야. 연합군이었던 이 남성은 스스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결정은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그 당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었던 끔찍한 전쟁의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남성이 다른 체면치료사를 찾아가 전생의 삶으로 대행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에 들어갔을 때 그가 본 모든 것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전생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왔습니다. 세션에서 그는 자신이 죽는 날로 갔습니다. 저는 그 전체 이야기를 알기 위해 추적했는데 그는 1차 대전의 초기의 젊은 청년으로 전쟁이 재밌을 거라 생각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집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가 프랑스의 전쟁터로 보내졌을 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집 군관이 그를 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연기와 피의 냄새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체들을 묻었습니다. 묻힌 뒤에 더 많은 폭탄들이 날아와 터져 시체를 묻은 곳이 다시 파헤쳐지고 손상되어 몸체와 손, 발, 팔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다시 파헤쳐져 그것들을 묻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 그가 손과 손목에 병과 관절염을 가진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끔찍한 경험의 기억이 몸의 부분에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신성하고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고통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너무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용감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불쌍한 겁에 질린 젊은 청년일 뿐이었지만 자신이 목격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는 나는 겁쟁이야, 겁쟁이라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격포에 의해 산산조각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체면 태행의 초기에 보았던 붉은색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폭탄과 폭발에 의해 그의 몸이 찢겨질 때 나온 피가 그가 본 전부였습니다. 위 사례들은 모두 전생의 삶들이 단지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패턴에 갇혀버리게 되면 배울 수 없으므로 다른 방향으로도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기억의 배경들은 그 사람의 세포적 수준에까지 깊이 새겨지므로 방향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게 됩니다.